도시에서 농지를 갑자기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농지가 생겼어. 생기는 방법은 뭐 부모님이 증여 내지는 상속으로 부모님이 주신 경우가 있고. 네. 이제 도시에서 일을 할 때는 뭐 주셔도 그냥 저기 뭐랄까 뭐 동네에서 맡겨놓고 소유만 있지 신경을 안 썼죠. 네.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좀 돼서 그거에 대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생겨갖고 있는데 그래서 경매를 받거나 매매를 해서 농지를 샀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서 있던 사람이 그 농지가 생겼을 때 엄청 막막해 하는 것 같아요.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냥 일단은 농지를 받긴 했는데 그 농지를 받은 이유가 그냥 농지 또 땅이 있으면 좋다 이 얘기만 듣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좀 뭐 얘기는 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네.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연금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농지를 확보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막막해하지. 뭘 할지 모르잖아요. 네. 해본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서류적으로 뭐 농업인이 되고 뭐 이런 서류적인 작업은 뭐 그냥 일사천리도 저기 농업조합원 가입도 하고는 이런 작업은 일사천리로 금방 해요. 네. 뭐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약간의 그 시행착오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것들은 처리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농지를 갈아서 노타리를 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아무거나 심어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죠. 그럼 죄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에 1,000원도 못 버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잘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경험을 하긴 해요. 식물을 이렇게 잘하는구나라는 경험을 하긴 하는데 네. 수익은 제로지. 그러니까요. 좋은 땅을 가지고 수익이 그렇죠. 없으면은. 네. 그게 그 다음에 또 그 작업을 반복을 하고 한 2번, 3번 반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포기해버리죠. 포기해요? 아니 이제는 돈도 안 되고 힘만 들고 몇 번 해보니까 뭐 이제 재미없네. 맞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농사는 대충 하고 거기서 뭐 농막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노는 거 뭐 이런 것 쪽에 치우치다가 그것도 한두 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제 맞아요. 친구들도 잘 안 오고 맞아요. 처음에는 좀 오는데 맞아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농지는 샀는데 이제 재미없으니까 팔아야지. 안 팔려 또. 왜 농지가 잘 안 팔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농지 거래가 그렇게 빈번한 건 아닌데 네. 농지를 사는 사람은 농사꾼들이 농지를 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요? 농사꾼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산다 하더라도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네. 아까처럼 이거가 조금 궤도에 올라와서 난 키워야지. 네. 아니면 돈을 벌어서 그걸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주 사는 사람은 있지만 어떤 사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평생에 한 번 더 농지를 투자하는 작업을 인생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더 하면 그걸로 끝이죠. 어떤 사람은 뭐 돈 생기는 쪽쪽 농지를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네. 어떤 케이스는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에서 멈추는 경우도 많고 한 번 더 늘리는 거 내지는 2번 정도 늘리는 걸로 끝이죠. 그러면 농업인들의 그 농지 매입을 하는 그 수요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죠. 맞는 말씀 같습니다. 결국 그걸 누가 사줘야 되냐? 도시민이 사줘야 돼. 아까 그 사람처럼 나도 농업해볼까? 이 사람들이 사줘야 돼.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도시민이 농지를 사주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면은 거래가 될 텐데 네. 또 그것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잖아. 도시민들은.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팔리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야 잘 팔리는데 좋은 땅은 또 많이 비싸게 받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잘 안 팔려. 그럴 것 같습니다. 욕심 생기죠. 그래서 그 농지 거래가 쉽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 또 이제 한 가지는
내가 시골에 가는 거는 못 살겠다고 도시에 있으면서 네. 농사를 져요. 네. 근데 이제 도시와 농촌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시가 재밌잖아. 엄청 재밌죠. 그러면은 농촌이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조금 약간 시들해지면서 아니면은 뭐 가갖고 뭐 뱀을 본다든가 아, 싫어. 뭐 이런 어떤 하나의 계기로 이제 뜸해지면서 멀어지고 도시에서 또 뭔가 일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더 뜸해지고 뭐 이러면서 멀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 가까이 해라. 도시 가까이 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거보다 도시 가까이는 이제 그래야 저기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네. 그 농지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건 맞는 말씀 같습니다. 돈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큰 돈이 나오는 거가 아니더라도 네. 어느 기준 이상의 돈이 나와요.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그렇죠. 그 기준이 우리가 그 농지라고 하는 그 그냥 우리 노지라고 그러죠. 네. 맨 땅. 낸다. 맨 땅에다가 농사를 아무리 줘도 돈이 안 돼.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우리가 그 농지가 이제 농지를 이용한 수익이 다양한 방법의 수익을 내야 네. 그 농지가 돈이 나오죠. 그래서 도시 근처에서는 뭐 캠핑장도 사실 농지에서 시작한 거예요. 캠핑장이 농지예요. 저기 관광공원을 등록을 해서 네. 거기다 캠핑장을 만들고 네. 사람들이 와서 캠핑을 하게 해서 그 수익을 내죠. 와, 논 위에서 캠핑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논이야 이제 그만큼 시설을 만들어야지. 논에 어떻게 뭐 차가 들어가. 돈은 다 안 되는군요. 그 시설을 만드는데 그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죠. 네. 뭐 캠핑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체험 농장 체험농장 재밌어. 재밌죠. 근데 그 체험이 매력이 있어야지. 아, 그건 그래요. 맨날 네. 똑같으면 좀 가기 싫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갔는데 뭐 별것도 없고 가격만 비싸다. 맞아요. 그러면 안 가고 그러면 안 싶어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매력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운영하는 그 농부가 네. 상당히 그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데코레이션 강사 수준의 엔터테인. 그게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밋밋하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재미없게 하면은 또 그 상품 그게 사람들한테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새로운 산업으로 그 되고 있는 건 치유농장. 치유농장 저도 관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떤 체험인데 그 체험의 대상이 그 어린이나 유치원생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던 체험 농장에서 노년층, 노년층 내지는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시 뭐 공황 상태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이 농업이라고 하는 농지라고 하는 부분, 농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뭐 굳이 뭐 입증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예, 아시는 분도 그냥 마음이 조금 우울할 때 가서 흙을 만지니까 기분이 그렇게 그렇죠. 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업으로 오는 건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실증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좀 네. 그렇죠. 그래서 도시민들이 잠시 힐링을 하고 다시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을 치료하고 다시 도시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이 와서 치료하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그 공간에서 어떤 수요가 생기고 수익이 생기죠. 그렇죠. 남을 도와주는 에너지를 주면서 내 수익도 얻고 그렇죠. 되게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만들어지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시설 투자를 가지고 그 시설 안에서 네. 환경 제어를 한다고 그러죠. 네. 환경 제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기후가 아니라 뭐 열대 지방의 기후를 만들거나 아니면 추운 지방의 기후를 만들거나 그것도 재밌겠네요. 뭐 바닷가의 기후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네. 어떤 그 냉난방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그렇게 해서 그쪽 지방에 이국의 다른 나라의 작물을 좋은 작물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팔면 네. 뭐 당연히 그 판매가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파인애플도 만들고 이 그 북쪽 지방에서 뭐 한라봉 뭐 이렇게 제주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시설로 만들고 있죠.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좋은 게 아니라 돈이 돼야지. 아,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잭플루스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동남아에서만 나잖아요. 근데 그거가 우리나라에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입장에서는 동남아에 가서 먹는 그 비용이랑 여기서 먹는 비용이랑 했을 때 여기가 더 싸면은 여기에서 먹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많이 이제 외국 열대지방 그 과일로 네. 바나나 같은 거 바나나는 흔하지만 싸고 흔하지만 만약에 농장에서 나무에서 따서 먹는다면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 체험에 대한 그 체험 이제 맛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지. 내가 지금 따서 먹으면은 그래서 바나나 농장이 은근히 있어요. 있어요? 저 많이 한 번도 있어요. 안 가봤어요. 예, 그래서 그 바나나 농장, 그러니까 열대 과일들이 그 열리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열대 과일을 재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나나를 나무에서 따서 실제 우리가 바나나를 먹어도 바나나가 나무에 어떻게 열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걸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도 되게 체험인 거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보면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죠. 네. 저번에 갔을 때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사람들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뭐 고향을 좀 느낄 수 있는 고향 과일을 먹거나 고향 음식을 먹거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뭐 그런데 체험을 가서 돈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 되고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금은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게 현대의 흐름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들어왔지만 네.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게 여기서 수익이 나야 된다.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면 된다.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뭐 이렇게 밭농사나 하고 논농사나 잠깐 농사 크면 상관이 없는데 크지 않은 곳에서 있던 걸 그대로 하면서 하면은 오래 못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내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리고 그 그림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시행착오를 좀 겪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은 지금은 보면은 그 새로운 그림이 답이 없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한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이긴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은 남들이 생각 못하는 뭐든지 가능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지.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사실 방송에서 소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요새 보면 와사비는 일본에서 가져오잖아요. 네, 저 생와사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와사비를 지금 그 시설에서 재배해서 상품화 시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진짜요? 그거 생와사비 키우는데 되게 물이 깨끗해야 된다던데. 그러니까 물이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물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자, 이것도 좀 재밌어요. 자, 물이 어려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는 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어느 지역에 나오는 어떤 물을 해야 와사비가 된다. 네, 일본에서 다큐멘터리 봤을 때 딱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물이 있느냐? 없어요. 없죠.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한 게 그 물에 그 물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 물에 우리가 모르는 물 안에 희한한 그 성분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 이거 아니라고. 아니에요? 네. 그럼 뭘까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안에 순도라는 거 있죠. 이물질이 얼마가 있느냐, 네. 없느냐, 미네랄이 있느냐, 없느냐. 네. 용존산소라고 그래서 산소 함유량이 얼마 있는지.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 와사비가 잘 되는 거거든. 와, 그랬군요. 그러면은 그 우리 물에다가 네. 수돗물에다가 네. 그 잘 되는 요인을 가미해줘서 그 물을 쓰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는 거죠? 뭐 산소 용존 산소가 얼마 이상이 돼야 네. 와사비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럼 그 안에다가 산소를 주입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산소, 용종 산소 문제인 것 같아. 와사비가. 와사비가. 그래서 그 안에 우리 뭐 이제 여기 어항에 보면은 네. 물 뽀글뽀글 나오는 거, 뽀글뽀글 이런 거.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물 속에 산소 함량을 많이 인위적으로 넣어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방법을 전환하면은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근데 그 이유를 알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산소 넣어주면 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산소를 넣어주는데 얼마큼 넣어주는지 다양한 실험을 하는 거지. 그죠. 어느 시기에 넣어줘야지 중요한지. 그렇지. 그럼 네. 자랄 때, 맞아. 아닐 때, 뭐 이런 식이요? 그걸 해주다 보니까 이거네? 여기서 되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와사비 만드는 공장이 지금 공장이지 뭐 공장이나 자 그런 데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 노하우를 다른 농장에 이렇게 전수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와, 그러면 이제 내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뭐 대가를 받기도 하지만 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이 요새 또 하나의 분야는 곤충.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군뱅이. 군뱅이는 아닌데 곤충은 귀엽습니다. 곤충 재배 쪽에서 많이 하는 게 군뱅이. 그리고 미럼이라는 게 있어요. 미럼. 그거는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사람보다는 그 동물 사료로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동물 사료예요, 그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지렁이 비슷하게 생긴 네. 보글보글했죠. 그래서 별로.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영화 보면은 바퀴벌레를 증식을 해갖고 그거를 갈아서 설국열차. 그거를 갈아서 양갱을 만들어서 네. 먹었죠. 네. 근데 그게 미래식량이라고 그래서 실제 그런 식물들이 그 미럼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잘 안 먹죠 사람들이. 네, 못 먹게 될 것 같아요. 양갱에다가 뭐 설탕들 좀 넣고 맛 좋을 수 있는 이 향료를 집어넣으면은 맛있는 양갱을 만들 수가 있거든. 내가 걔가 뭘로 만들어지지 모를 때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람들이 안 먹었죠. 네. 이 벌레래 그래서 안 먹었죠. 근데 그 시장이 지금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완동물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맞아요. 반려동물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반려동물의 먹이로 그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양이나 멍멍이들도 그런 거 먹나요? 고양이 개는 아직은 많이 안 먹어요. 개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걸 먹기 위해서는 가공을 해야 돼. 사료로 해갖고 가루를 내서 먹기 좋은 알갱이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사료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 자체로 사료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고. 자, 요거 생물 자체로 수요가 생긴 게 뭐냐면 요새 그 반려동물 시장에 개, 고양이 이외의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뭐가? 도마뱀. 도마뱀. 개구리. 귀여워. 귀여워요? 개구리. 벌레도 귀여워. 그 다음에 어쨌든 이쪽 시장, 그러니까 개, 고양이 외의 시장이 네.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 그렇죠. 요즘 엄청 그 개와 고양이 좀 약간 질리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와 고양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구아나. 네, 그런 분들은. 다람쥐. 네. 다람쥐. 앵무새. 앵무새는 좀. 새 종류. 새도 쪼더라고요. 아팠어. 그러니까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그 시장에 이 미럼이 아주 좋은 먹이가 되는 거예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특식으로 비싸거든. 특식. 일반 사료를 주는데 네. 가끔 가다가 너 오늘 맛있는 거 줄게 하고서 특식으로 주는 거야. 그렇죠. 그거 맛있죠. 네. 그래서 그거 있고 또 이제 그 시장 중에 또 큰 시장이 사실은 일반 음식은 또 뭐냐면 귀뚜라미 메뚜기. 누가 먹어요? 동물들이 그 도마뱀이나 이런 데서 귀뚜라미 엄청나게 좋아해요. 귀뚜라미를요? 그 이구아나가 혓바닥을 쫙 뽑아가 귀뚜라미 딱 잡아. 그러니까 그 방 안에다가 귀뚜라미 이렇게 넣어주면 촥 혀를 내서 딱 잡아서 먹잖아. 그렇죠. 재밌잖아. 네.
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귀뚜라미, 메뚜기를 재배하는 농장. 이게 농업이에요. 아, 이것도 농업이에요? 그 농장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게 밀실이잖아요. 밀실이어야 되죠. 특히 이제 메뚜기나 자기 귀뚜라미는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 있어야 돼. 왜요? 도망가거든. 아, 이 구멍이 있거나 높이가 높게 해도 얘들은 도망가 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다 막아놔야 돼. 막아놓고 그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촘촘한 그물로 이렇게 막아놓는다든가 이래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었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병이 생기네. 병 생길 것 같아요. 그 병이 생겨서 떼죽음이 최근에 작년에 바이러스 병이 번져갖고 네. 그 귀뚜라미 농가, 메뚜기 농가가 한 놈이 딱 걸리면은 순식간에 퍼져갖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귀뚜라미하고 메뚜기가 네. 되게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격이 조금. 가격도 올라가고, 자 그러면 또 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약을 치거나 항생제를 먹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지만 또 이제 번식되면 또 안정화되죠. 대신 또 이제 내가 길르는 애완동물에 항생제, 뭐 약품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제 농약 들어가 있는 야채를 안 먹으려고 하듯이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또 와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돌고 도네요.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시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업이라고 하는 분야는 새로운 분야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그게 다 새로운 분야가 돼요. 그럴 수 있네요. 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대상이 누구냐? 기존 농가, 오랫동안 30년, 40년 농업을 하는 분들은 못해. 맞죠. 기존의 생각이 다 착했어요. 그렇죠. 그나마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류는 그나마 귀농인들, 도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거를 해봤던 사람들이 와서 할 수가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좀 생각이 유연해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농업인들. 그분들은 엄청난.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게 하나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지. 그렇죠. 그러면 그 작업이 가능하죠. 뭐 그런 쪽으로 가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 거냐. 그리고 그 아이템을, 남들이 해놓은 아이템을 열심히 구경을 해가면서 또 모방을 하죠. 그런 것들. 뭐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그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이게 무궁무진한 분야가 농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은 지금 느껴지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게 혼란스럽죠. 네, 많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일만 죽어라고 하면은 다른 걱정할 여유가 없었죠. 시간적 여유도 금전적 여유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일하고 또 저녁에 그거 스트레스 푼다고 술 먹고 이게 이제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 다른 거는 쳐다볼 여유도 없었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이거 말고 내가 다른 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취미라는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죠. 레크레이션. 네. 그러면서 뭐 낚시가, 지금도 낚시는 많지만 낚시가 바람이 불고 등산이 바람이 불고 골프가 불고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낚시로 쫙 몰아가고 등산으로 쫙 몰아가고 골프로 쫙 몰아가는 시장이 아니라고. 이거는 한때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남고 나머지 다 빠져나온다고.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찾아.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것들은 이제는 어느 한 곳으로 몰리는 개념이 아니라 다 흩어지는 거야. 다양하게. 퍼져 이런 거죠. 난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다 다르게. 이제는 다양성의 사회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거. 남들이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지만 지금은 남들이 다 하고 있어. 다 골프 치러 가. 남들이 다 하니까 싫어. 난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가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지. 그죠. 아웃사이더들은 언제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어디서? 도시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어 뭐 가게를 하나 얻어갖고 네. 뭐 방탈출 같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게 한다. 이거 문제는 뭐냐면 시설비가 너무 들어가. 네, 많이 들어. 근데 금방 또 실증을 내. 실제 엄청 예, 뭐 한 1년 먹고 살았는데 그다음부터 안 와. 안 오죠. 어.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무 많이 생겨서도 그렇지만 그 히트하면 여러 개 생겨서도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데도 또 이제 실증이 나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 큰 투자를 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죠. 자, 하지만 그 실증이 안 나는 영원한 아이템. 영원한 아이템. 예, 이건 자연. 자연. 내가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해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 자연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것들은 무궁무진하고 또 그거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집어넣는 작업은 비교적 이 자연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넣기 때문에 네. 비교적 아이디어를만 가지면 가능한 부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귀농인들은 그냥 막연하게 네. 과거와는 다른 게 귀농 자체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이제 그냥 농장 가갖고 꽃을 몇 개 심어놓고 잡초하고 나든 말든 나면 따먹고 아님 말고 친환경이야. 농장에서 시간 보내면서 친구들 오면은 고기나고 먹고 뭐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시골을 많이 갔어요. 그죠. 가보니까 아니니까 돌아오기도 했지만, 근데 지금 귀농을 하는 은퇴자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않아.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전처럼 금전적인 여유도 좀 덜하고 네. 내가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자식들이나 다른 걸로 많이 탕진을 해갖고 갖고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당장 내가 살아가야 되고 가장 큰 차이는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경쟁자가 많다라는 거. 우리가 언제나 경쟁자가 많으면 뭐 좋은 아이템도 망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노인이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재밌는 걸 만들어 나가면은 좀 특이하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인원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면은 그 많이 몰려 들어온 곳에서 내가 내 자리를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막 달려 들어온다고. 그죠. 그럼 많은 사람이 많아지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악재는 앞뒤는 안 죽어. 옛날보다 한 10년, 15년, 심하면 20년 더 살아. 좋은 거 아니에요? 앞뒤 아니잖아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뭘 하냐. 내가 그 더 사는 기간이 고통이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행복으로 만들고. 그렇지.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라. 아프는 것만 불행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나를 뭘 하고 있지? 뭘 하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왜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네. 그것도 고통이라고. 그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또 오네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갖고 이 성취감은 사실은 내가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지 네. 돈을 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이 노년층 60대가 넘어가면 돈이 많아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긴 쉽지 않아. 돈을 많이 벌기도 쉽지 않지만 네. 돈이 많은 것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 내가 어떤 식으로 만족감을 얻느냐는 부분은 다른 개념이거든. 되게 어렵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장을 나한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작은 생각이고, 오, 저 좀 작았어요. 그렇죠.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작은 세상이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자, 이제 60대 많죠. 네. 인구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야. 50대.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들이야. 여기도 엄청나게 많아. 네.
그럼 40대는 상관없냐? 40대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 네, 불안하죠. 불안 심리가 있어. 내가 이러고 살아도 되나? 네, 앞으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 각 세대, 60대, 50대, 40대에 맞는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 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서 네. 내가 돈을 벌 거리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지. 60대를 위한 돈벌이, 네, 50대를 위한 아이템, 네, 40대를 위한 아이템, 네. 30대부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제껴 본다고 얘가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뭔가 갈망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 그거 찾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되는 거고, 근데 도와준다는 게 내가 조금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거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농업을 하는 상황에서 뭔가 어떤 노력을 해. 근데 그 노력을 가지고 큰 성과를 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작은 성과를 내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그 작은 성과를 가지고 그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그 노하우를 파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다. 새로운 시장.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 아이템을 찾아내거나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널려 있긴 한데 네. 찾아내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대들이 뭔가 작은 답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잘 관찰을 해서 네. 저 방향이구나. 네. 그래서 사회에서 그 어떤 뭔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네. 그 일을 하되 한 발 뒤에서 어디로 가는지, 네. 뭘 필요로 하는지,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뭘 팔아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저 이거 배웠어요. 디자인 싱킹.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디자인 싱킹이 단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의 그 사람을 이 추적해서 이렇게 하셨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도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 말씀이시네요. 그런 얘기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 그 엘도라도 그 금이 나오는 탄광에 저기 가면 금이 나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캐러 막 쫓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금을 캐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채취하지 못해서 고생한 것에 비해서 큰 수익은 없어요.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가는 사람한테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팔고 그물을 이렇게 채를 팔았던 사람이 다 돈을 벌었어. 예, 그래가지고 리바이스가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본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쪽으로 귀농 자체로 가면 힘만 들고 고생만 하고 얻는 게 별로 없어.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 가는 사람들한테 길목에서 그 사람들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팔아먹는다는 거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길잡이를 하는 거고. 그렇죠. 저기 이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고비를 정보비를 주면은 제가 좋은 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죠.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 사람한테 나침반을 쥐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사업성이 좋고 그게 작은 돈이라고 느껴지면은 그건 또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디자인 싱킹 이런 것들 다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용어의 차이만 서로 방향이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른 거지만 결국은 그런 개념에 리버이스 청바지를 가지고 돈을 버는 그 세상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